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2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9월 2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8월 29일입니다. 오늘 공부할 명식 기해년, 개유월, 정묘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정묘가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 정화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어제는 병화일간이었고 오늘은 음화인 정화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일간 정화가 되겠고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천간이든 지지든 뒤에다 오행을 붙이고 암기를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간목, 을목, 병화정화, 무토기토, 경금신금, 임수, 개수 이렇게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시작하시는 것이 혼동을 줄일 수 있는 것이고요. 이후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도 그냥 습관적으로 10천간 12지지는 그렇게 오행을 붙여서 읽어주시는 것이 서로 공부하는 입장 또 배우는 입장에서도 혼동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처음 공부할 땐 좀 많이 그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오행어로는 화에 해당이 된다 말씀을 드렸고 어저께 병화는 양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양화인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해서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다라고 보면은 음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등촉화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등잔불 같은 거 있죠. 우리 옛날 아주까리 기름 가지고 불을 피우거나 아니면 옛날 서양 같은 데서는 고래를 잡아가지고 고래 기름으로써 뭐 가로등도 켜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발전하기 전에는 생기기 전에는 고래라고 하는 동물을 잡는 것이 큰 어떤 사업에 해당이 돼서 왜냐하면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기름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 고래에서 기름을 많이 얻었고 그 다음에 여성의 어떤 화장품이라든가 화장품의 원료 같은 경우도 고래를 잡게 되면 화장품 원료 뭐 그다음에 고기도 얻을 수가 있겠고 해서 그렇게 이제 고래 기름으로서 이제 불도 피우고 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전기가 발전되고 기름 이제 땅속에서 이제 원유 이제 석유 같은 것이 이제 나오면서부터는 이제 고래를 잡지는 않는데 이제 먹으려고 잡겠죠. 먹으려고 해서 일단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자, 등촉화라고 하는 것, 등잔불 같은 것, 그 다음에 촛불 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다. 촛불, 그 다음에 화토불이라고 하죠. 화토불. 화토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국어사전적 의미를 놓고 보면 장작 같은 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불을 붙여놓은 것을 화토불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이게 뭐예요? 모닥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늘에 있을 때 달빛 같은 경우도 정화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별빛도 정화에 해당이 됩니다. 별빛. 그 다음에 지상에서 다시 뭐 네온 사인 여러분들 지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밤에 가게 되면 휘황찬란한 그러한 불빛들을 많이 볼 수가 있겠고 홍콩은 밤의 도시라고 하죠. 그래서 홍콩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은 밤에 굉장히 엄청난 밝은 빛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거 다 정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불 같은 그거 뭐 내용 사운이 다 전기불이겠죠. 전기불 그 다음에 뭐 가로등 이건 뭐 다 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불을 피우는 것들 이렇게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뭐 딱 여기에 적어놓은 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일이 그걸 다 쓴다 뭐 한 뭐 며칠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화라고 하는 것, 핵심은 음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등촉화라고 하는 것, 이 두 자만 알게 되면은 나머지 뭐 등촉화에 해당되는 것들, 뭐 비유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어요. 핵심적인 키워드 음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등촉화라고 하는 것,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또 이러한 음화 등촉화의 특징은 뭐냐면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빛을 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열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라고 해서 스스로 빛과 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거를 갖다가 지상에서 뭐 용광로하고 내지는 지상에서 작은 모닥불하고 놓고 비유를 했을 때는 용광로 불빛이 정화가 아니라 병화에 해당이 될 것이고 작은 촛불은 정화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 용광로도 스스로 빛을 발하지 않잖아요. 그런 비유가 아니라 그냥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병화를 태양지화로 놓고 보고 그 다음에 정화를 작은 불로 놓고 봤을 때는 병화라고 하는 건 큰 불이기 때문에 스스로 빛과 열을 만든다라고 보는 것이고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병화는 그래서 인성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이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 있어서 정화의 빛을 발해야 된다. 생해야 된다라고 하죠. 생해야 한다. 쉬운 말로 전기불 같은 거 전구에서 우리가 빛을 발하려고 하면 뭐예요?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닥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라이터도 필요하겠지만 장작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부싯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간의 불꽃 같은 것이고요. 그것이 지속적으로 타기 위해서는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나무, 장작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서 병화하고 정화하고의 차이는 똑같은 화라 하더라도 병화는 인성에 대해서 즉 목에 대해서 그렇게 일간이 극히 약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약하든 왕하든 간에 반드시 4월이라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화가 왕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천간으로 간목이라든가 지지로 인목 같은 거 한 점 정도는 있는 것이 정화한테는 좋다. 왜냐하면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목이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정화의 특징이고요. 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성 중에서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천간 간목 을목은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묘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간목은 정인에 해당이 돼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정화한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잘 마른 장작과 같은 것이고요. 정화한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약간 물기를 머금고 있는 쑥이라든가 약간 잡풀 같은 것에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이렇게 비유를 한다라고 해서 이런 거 이렇게 비유하는 거 맞지 않다, 따르게 봐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원론적인 것부터 보자고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을목보다는 간목 정인을 보는 것이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간목을 보게 되면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금이 있어서 벽갑 인정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살 수 있다. 을목 같은 경우는 승목이기 때문에 물기를 머금고 있는 잡풀 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정화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화를 갖다가 꺼트릴 수 있는 그런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을목이 전혀 용도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가끔 신월이라든가 지금 공부하는 6월 같은 경우에는 고초인등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고초인등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고초인등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고초라고 하는 것은 마른 풀이잖아요. 고초 마른 풀 인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등에다가 불을 갖다 붙인다라고 하는 것이 인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초인등격은 뭐예요? 마른 풀을 가지고 불을 일으키는 것 을 고초인등격이라고 하죠. 예전에 사람과 야생이라고 하는 베어그릴스라고 하는 영국 특수부대 사람이 자연에서 혼자 생존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디스커버리 채널인가요? 거기서 했던 것이 있는데 추운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 사막 같은 데도 낮은 뜨겁지만은 밤에는 굉장히 차갑습니다. 기후차가 굉장히 크게 나죠. 그런 데서는 밤에는 무조건 불을 얻어야지만 사람이 얼어 죽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라이터가 있으면 쉽게 불을 얻을 수 있는데 라이터가 없으면 그야말로 옛날에 원시인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유인원들이 불을 일으켰던 것처럼 크로마뇽인인가요? 그런 유인원들이 불을 일으켰던 것처럼 나무와 나무를 마찰을 시켜서 불씨를 얻어가지고 불을 얻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발생된 그 불을 갖다 이용해야 되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언제 자연적으로 발생된 불만을 기다리고 있겠냐고요. 그래서 옛날같이 나무와 나무를 비벼가지고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큰 장작을 태울 수 없죠. 거기다 대고 조그만 아주 부드러운 섭풀 같은 걸 갖다 대고 불을 일으켜야지만은 불을 쉽게 얻을 수가 있죠. 근데 그 섭불 같은 것이 젖어 있으면 절대 불 붙지 않습니다. 바싹 말라 있어야지만 금방 불을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쉽게 말하면 고초인등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초인등격 말은 고상하고 말은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은
쉽게 말해서 고초인 등격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간목이 있으면 더 편하죠. 쉬운 말로 집안에 뭐예요? 기름 보일러라든가 가스 보일러 있으면 그냥 쉽게 불 붙일 수 있는데 쉽게 뭐 어렵게 저 아궁에다가 저기 저 뭐야 신문지에다 우유팩 잘 말린 우유팩 넣고 불을 피우면 굉장히 어렵죠. 거기다 잘 말른 풀에다가 우유팩이 뭐예요? 그거 을목으로 볼 수가 있겠죠. 타봐야 오래 못합니다. 고초 인등격 즉 잘 마른 갈대라든가 고추대라든가 깨대 같은 걸로 불 지펴봤자 오래 못하죠. 쉬운 말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 마른 고상하다 하더라도 고초 인등격 그렇게 좋은 국세는 아니다. 간목 있는 것이 월등히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 스스로 키워드 음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등촉화라고 하는 것 키워드인 것이고요. 두 번째로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다가 두 번째 키워드인 겁니다. 그래서 정화를 볼 때 이 세 가지만 알게 되면 정화의 특성을 다 알 수가 있겠죠.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으니까 연료가 필요한 것이고 연료는 간목이다, 을목이다. 그러면 을목보다는 간목이 좋은 것이고 부득이 을목을 쓸 때는 고초인등격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연관지어서 생각하게 되면 뭐 명리라고 하는 공부 이렇게 어렵지만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분들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봤더니 사주 다 틀리더라 이렇게 하면서 자꾸 새로운 이론들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공부하시는 분들 뭐 취지 좋고 다 좋습니다만 온고의 지신이라고 해서 옛것 다 버리고 새것 하게 되면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일단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좀 옛날 고전 절대 버려서는 안 될 것들이고요. 충실하게 공부한 연후에 새로운 것도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옛날 것 받아들이지도 않고 쉬운 말로 골격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이것저것 갖다 붙이면 사람이 가분수가 됩니다. 가분수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얘기죠. 쉬운 말로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 체질은 아니지만 탁구 같은 거 이런 것을 되게 좋아하긴 했어요. 볼링 같은 거. 근데 그냥 마음만 앞서서 그냥 탁구 치고 싶고 볼링 치고 싶어서 그냥 막 휘둘렀죠.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인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배운다라고 하면 자세, 골프 치시는 분들 있죠. 골프도 기본 자세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그 볼이 비거리가 굉장히 길고 멀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냥 휘두르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 설경구가 뭐 공공의 적에서 골프 치는 거 봐보세요. 승질 나니까 발로 차요. 골프채로 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겁니다. 명리 공부도 기본에 충실해야지만 실력이 늘게 되고요. 기본에 충실해야지만 좀 더 깊이 있는 명리 공부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꼭 그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정화가 태어난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월령 6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6월은 쉬운 말로 금왕절입니다. 금이 가장 왕성한 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이 태어나게 되면 제왕지에 해당이 됐는데 월령 자체의 금이 굉장히 왕합니다. 반면에 일간 정화, 어저께 병화 공부할 때도 제가 포태법 말씀드리면서 병화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일간이 사지에 해당이 돼서 약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정화도 6월에 태어나게 되면 똑같이 화는 사지에 해당이 되죠. 화는 사지에 해당이 돼서 병화가 됐건 정화가 됐건 사지에 해당해서 매우 약하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포태법 즉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포태법은 오행의 왕상 휴수를 논하는 것이에요. 즉 왕쇠를 논하는 거예요. 왕쇠를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세를 논할 때만큼은 음포태를 쓰지 않고 양포태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12운성 포태법을 갖다가 왕세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 예를 들어서 뭐 신살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응용을 할 때는 음포태를 쓰는 것은 그거에 맞게 쓰시면 되겠습니다만 제가 강조를 드린 것은 왕세를 논할 때는 절대 음포들을 쓰지 않고 그냥 오행을 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목화 토금수를 말이죠. 목화 토금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십간을 논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금수가 아니라 뭐예요? 갑을, 병, 정, 무기, 경신, 임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행을 논한다라고 하는 것은
양을 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포태를 쓸 이유가 없죠. 근데 십간을 논한다라고 하는 것은 양과 음이 다르기 때문에 음포태, 양포태를 달리 쓸 수는 있습니다만 왕세를 논할 때만큼 오행을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음포태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왕세를 논할 때 달리 보게 되면 약간 사주를 좀 왕세를 거꾸로 보게 되면은 큰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은 목이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태지에 해당해서 매우 약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을목이 아니라 화를 놓고 봤을 때 화를 음포태, 양포태로 나누게 되면 화는 원래 해에서포를 일으켜야 되는데 해에서포를 일으켜야 돼서 화가 유에 이르면 사지가 되는데 음포태를 쓰게 되면 정화는 유에 되게 되면 오히려 사지가 아니라 장생이 되죠. 장생. 이거는 포태법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아니고 예를 들어서 포태법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제 강의 중에서 12호성 포태법 강의를 한 번 더 들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되면 정화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장생으로 보게 되면 일간 정화가 왕한 걸로 놓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 신살로 응용할 때는 음포태를 쓰시더라도 왕세를 논할 때는 음포태를 쓰지 않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은 약하고 재성은 왕하다라고 해서 어저께 병화하고 똑같습니다. 재성은 왕하고 재다 신약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겠죠. 재다 신약하다 내지는 재왕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분들 재성이 많다라고 하는데 포인트를 두게 되면 재성이 왕하니까 이 사람은 돈복을 타고났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약하게 되면 아무리 재성이 많아도 그 돈은 내 돈이 아닌 것이죠.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 내 돈이 되는 것인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은 뭐예요? 이거는 빚을 진다라고 하는 뜻하고 똑같죠. 뭐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해서 쪽박을 찬다든가 아니면 요즘은 비트코인 같은 거 한때 열풍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재다신약, 제왕신약한 사람이 일간이 약할 때 재성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 그와 같이 욕심으로 인해서 빚을 지거나 패가망신할 수 있다. 내지는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도 해당이 되지만 신변잡기, 주색잡기, 유흥오락 같은 것에 빠져가지고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다신약하거나 제왕신약하게 되면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일간을 도와주는 것 뭐예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비견이라든가 겁재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특성상 정화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약할 때는 반드시 간목, 정인 같은 것이 이렇게 있어 주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면 좋겠고 간목이 있을 때는 물론 지지, 인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데에 간목의 뿌리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지사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경금 같은 것이 있어서 벽갑해 주어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간목을 보고 경금을 보게 되면 정화가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간목이 없다라고 하면 최소한 지지로 사화라든가 오화 같은 것이 있어서 정화가 통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지고 보면 정화의 특성상 사오화를 보는 것보다는 간목이라든가 지지로 인목 보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겠고요. 간목, 인목을 봤을 때 병화 같은 거 하나 정도 있게 되면 조후하는 그런 용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주국세가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의 명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명식 정화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주의 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주의 격으로 이런 사주의 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쓰죠 그냥. 자, 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음화인 정화가 음금인 유금을 봤으니까 이거는 편제에 해당이 되죠. 편제. 그래서 편제격에 해당이 되고 어저께 병화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양화가 음금을 봤기 때문에 정제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이 병화가 6월에 태어나든 정화가 6월에 태어나든 일간, 병정화 일간은 약하고 재성을 왕하기 때문에 둘 다 병화가 됐건 정화가 됐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재다신 약한 명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한 정화를 갖다가 인성인
간목 내지는 지지로 인목 내지는 병화 내지는 지지로 사오화 정도가 있어서 약한 정화를 도와주어야지만 왕한 재성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지를 먼저 한번 보죠. 일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정화는 간목 내지는 을목 같은 것이 인성인데, 간목은 잘 마른 장작과 같고 을목 같은 경우는 물기를 머금고 있는 잡풀이라든가 쑥과 같아서 을목을 생조해 주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을목이라고 하는 건 지지로 묘목인 것이고요. 묘목, 그 다음에 간목은 지지로 인목인 것이죠. 그래서 일지에서 묘목을 봐서 정묘일주가 돼서 인성을 보긴 했지만은 이건 뭐냐면 승목이라 정화를 생조하기도 좀 어려울 뿐더러 일단 원령의 묘유하고 일진 묘하고 어떻게 돼요? 이거는 묘유충이 되죠. 묘유충이 되니까 그나마 정화를 그나마 좀 어떻게 돼 고초인등이라도 해서 좀 쓸만한 묘목이 유금하고 충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묘목 간신히 있는 묘목마저 충파돼서 깨져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주어지게 되고요. 월간에는 개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7살에 해당이 되는데 6월에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금의 생주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제다신약인 명조에서 이거는 재성도 있고 재성도 왕하고 7살도 세력이 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제다신약 을 벗어나서 제살태왕한 그러한 사주국세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주를 보게 되면 기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개수라고 하는 것 유금의 생주를 받겠고, 그 다음에 해수의 개수는 통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제살태왕한 사주, 제다신약을 넘어서 제살태왕한 사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화가 가을에 태어난 정화가 가을에 비가 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가 아니기 때문에 등쪽과 모닥불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비가 오면 금방 꺼질 수 있는 위태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하여 정화일간이 묘목의 생주를 받아야 되는데 묘유충돼서 깨져버렸고요. 금수만 왕하게, 물론 이제 유금도 묘유충하게 되면 유금도 상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원령 자체가 원체 금이 왕하기 때문에 금이 왕하고 목은 여기가 절태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묘목이 있다 하더라도 저거는 쉬운 말로 헤비급 선수하고 초등학생하고 싸움박질하면 초등학생 이길 리는 만무하겠죠. 그와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화일간 매우 약한 데다가 제살이 너무 왕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7살부터 제하거나 화사라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연간에 있는 이 기토 가지고는 이 왕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토마저도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죠.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제하려고 하더라도 제하는 공력이 없죠. 쉬운 말로 이런 거예요. 약한 정화일간 즉 초등학생이 헤비급 내지는 뭐 검은띠, 블랙벨트, 태권도 선수하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나름 방어하고 공격하려고 하더라도 왜요? 상대 선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한 대 줘 박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한 대 줘 박으면 상대는 나를 10대로 줘 박죠. 그러면 이게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토 자체도 무력하기 때문에 이 왕사를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걸 갖다가 아무 생각 없이 기토로서 개수를 파했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사주의 중화를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시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묘형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묘유충에서 묘목이 깨졌기 때문에 자묘형 그런 건 크게 의미 없고요. 또 어떤 분들은 유금이 해수를 생하기 때문에 묘유충이 되지 않는다. 이거 완전히 초자도 이런 초자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지는 형충 해합을 보는 것이지 생극재화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금이 수를 생하기 때문에 묘유충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이렇게 사주를 보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가르쳐 주셔도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배우셔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묘유충이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고요. 자수가 있기 때문에 개수가 다시 개수가 녹을 얻는 거고 똑같이 그러면 개수가 다시 기세등등해지는데 경금마저 유의 뿌리를 투출하게 되면 이 금은 어떻게 됩니까? 개수를 다시 생해주죠. 이거는 뭐 그냥 그야말로 제살태왕한 사주. 근데 이것이 차라리
종격이 되면 좋겠는데 이게 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이거를 갖다가 우격다짐으로 묘유칭이 됐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종이 된다라고 하면 금으로 종할 것인지 아니면 수로 종할 것인지 이거를 비교 분석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원령 자체는 금이 왕하고 경금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금의 세력이 없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개수 투출되어 있고 해수 자수가 있게 되면 수도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금으로 종하지도 못하고 개수로 종하지도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수로 종하게 되면 또 기토가 있기 때문에 약간 또 파격이 되는 것이고요. 금으로 종한다 하더라도 수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한 파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쉬운 말로 이런 걸 가지고 종색격이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냥 내격으로 보고 그냥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신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묘유축이 돼서 이건 뭐 묘목 깨졌고요. 정화일간은 의지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축이 있다라고 하면 이 축은 뭐예요? 물론 축 중에 있는 개수, 신금, 기토가 다 투출되어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금수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결국 종색격으로 봐서 쉬운 말로 일간이 좀 왕한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 쉬운 말로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주는 결코 좋은 사주가 아니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날은 좀 태기를 안 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도 그럴까 돈 주고 또 이런 날 태기를 하게 되면 진짜 그렇게 하고 저한테 사주를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진짜 마음이 아프겠죠, 제가. 그죠? 그래서 저는 태기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 왜냐? 한 사람의 인생을 제가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변은 제가 드릴 수가 있지만 제가 이날 나와야 된다라고 해서 콕 집어서 얘기해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 이거 저 섣불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아무리 잘 본다 하더라도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데, 사람을 실수로 낳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죄악을 짓게 되죠. 자, 개묘시 묘게 되면 묘유충이 돼서 요 묘는 깨졌다 하더라도 요 묘는 살아있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목생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목생화 한다고 해서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천간으로 을목, 지지로 묘목은 승목이에요. 승목이기 때문에 얘가 고초인등격이 되기 위해서는 바싹 말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화 같은 것이 있어서 갈대 같은 것은 바싹 말라야 되는데, 이렇게 개수가 있게 되면은 바싹 마르지도 않았는데, 화가 없으니까 바싹 안 말랐겠죠. 근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이건 고초인등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묘목이 정화의 불꽃을 꺼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안 좋은 거죠. 이 개묘시도 결코 좋은 생시가 될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갑진시가 되면은 그나마 이것은 좀 봐줄만 합니다. 진토를 받기 때문에 일간의 기운을 설기하는 그러한 단점은 있다 하더라도,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제가 정화는 반드시 간목이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줘야 된다고, 경금 같은 것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지만은 뭐 어쩔 수 없이 유중에 있는 경금은 쓰지 않죠. 유중에 있는 신금이라도 조금 갖다 쓸 수밖에 없겠죠. 근데 간목이 진에 뿌리를 두고, 이거는 깨졌기 때문에 뿌리를 두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멀리 해수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간목을 가지고 정화를 인정할 수, 간신히 정화를 꺼트리지 않고 불꽃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을사시라든가 병호시 같은 경우는, 을사시는 시지에 있는 사화의 정화가 통근할 수가 있겠고, 병호시 같은 경우는 정화가 오를 보게 되면 이거는 녹에 해당이 되고, 병화는 겁재에 해당이 돼서 정화일간이 생조가 아니고 이거는 방신이라고 하죠. 방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화가 그나마 나은데, 그래도 목은 한 점 더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명식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묘유칭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정화일간이 약한 중에 개수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재살퇴왕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평고하고 중화되기 어려운 사주 명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생시 아니고서는 좀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정화일간이 좀 어려운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를 좀 하루 먼저 올리기는 하지만은 뭐 택일하실 때는 뭐 미리 뭐 병원 같은 데서 날짜 잡아서 하시겠죠. 뭐 알아서 하시. 그리고 이거 가지고 또 택일 응용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원국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대운 남자로 태어났을 때 어떤 대운으로 가느냐, 그 다음에 여자로 태어났을 때 어떤 대운으로 가느냐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것은 좋은데 절대적으로 요 원국만 맹신하시면 안 되고요. 대운까지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지 않은 생시들 한번 더 살펴보시고 모르는 거 약간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서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